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어제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과 그 일행이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외신에서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자, 예전에 우리 정주영 고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약간 민간 차원으로 방북을 했지만 그때 이후로 결국 뭐 개성공단이나 대북 사업 같은 게 좀 활기를 띠게 됐는데요. 자, 이번 구글 회장의 북한 방문 지금 여러 외신에서도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이 중에서 베네디 페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쎄요, 이 베네디 페어는 우리가 보통 연예인 스캔들이나 주로 뭐 UFO 이야기나 이런 보통 야사에 강한 약간 좀 옐로 저널리즘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세상에는 이런 언론도 필요하다는 거죠. 게다가 또 이런 잡지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이 파파라치나 정보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줄이 닿기 때문에 어디서 진짜 알 수 없는 정보들도 잘 물어와서 이 가판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예전에 뭐 신동아나 월간조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자, 명불허전이라고 할까요? 이 베네디 페어에서 어제 오후 평양에 도착한 구글 회장 에릭 슈밋 요 일행단 북한에서 보낸 첫 이메일을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아무튼 입수를 했네요. 내용 보실까요? 자, 친애하는 미국인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메일은 분명 에릭 슈밋과 빌 리차슨이 쓴 것으로 맞다. 우리가 쓴 게 맞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시 자동차 편으로 북한 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자동차가 생각보다 참 신식이고 세련됐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 노동당 측과 김정은이 이번에 진심 어린 호의를 베풀어줘서 감동을 했다, 이러면서 오늘 뭐 먹었고 뭐 어디 가서 관광을 했고 뭐 받고 이런 것들을 쭉 썼고요. 그러면서 내일 다시 또 소식을 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 포스트 스크립트에는 지금 요 주소로 답장은 하지 말아라. 이거는 북한 정부의 공식 이메일 계정이다. 끝. 참 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 돼도 좀 괜히 서운하고 막 둘이 사이가 안 좋고 싸워도 괜히 좀 우리가 무안하고 좀 묘한 그런 게 있죠. 마치 뭐 글쎄 가정사 때문에 잠깐 별거 중인 이 내 부인을 옆 동네 외국인이 자꾸 만나러 오거나 뭐 둘이 밥을 먹고 다니고 이런 걸 목격하는 이런 심정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쨌든 북한의 이런 개혁개방 기조가 생각보다 좀 속도를 내고 문이 빨리 열릴 수도 있다는 이런 느낌이 요즘에 자꾸 들고 있죠. 자, 다음 블룸버그 통신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두 가지 금융권 관련 소식들이 나왔는데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결국은 본사가 위치한 이 월가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투심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지 주말 저녁쯤 우리나라 어제 뭐 월요일장 오후 정도에 외신에 일제히 보도한 내용들인데요.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자산은 축소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이런 바젤 협약 시행령이 원래 2015년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지만 이 중에서 유동자산 건전성 이 항목이 2015년 도입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4년 유예해서 2019년에 도입하기로 합의를 봤다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유로존도 겨우겨우 뭐 경기가 지금 살아날까 말까한 이 시점에서 은행들이 이제 2015년 이거를 미리 올해부터 준비하려면 돈줄을 좀 죄야 할 것이고 자칫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이 바젤 협약 적용을 2019년으로 4년 유예키로 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경기 부양 기조에 또 한 번 안도 랠리를 가져올 그런 큰 이슈로 취급받아야 마땅한데요. 오늘 당장은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경제성 이 매물 때문에 그냥 잘 알겠다, 반갑다, 이 정도 반응.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요, 향후 경제 전망을 좋게 볼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 분명한 호재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또 은행권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팍스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요 메신저가 잠깐 돌던데 요걸 뭐 안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요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 촉발된 미 주택시장의 대대적인 몰락과 함께 은행들은 대출 받아간 이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주택에 차압을 붙이고 경매를 통해서 이 손실 보전을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불리하게 측정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간, 시티그룹 등 미 10대 시중은행들은 총 85억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감독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악재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미국 은행들은 요 부당이 차압 과정에 따른 과징금이 얼마 나올지 이걸 모르는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 요 관련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었는데 오히려 지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본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 앤드 예상보다 적은 배상액에 좀 안심했다고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맞겠습니다. 요즘에 이 금융시장 얘기하면 또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시겠습니다. 관민기금으로 경기부양을 하는데 최대 20조 엔 규모다. 일본 아베 정권의 이 돈질이 거의 뭐 가미가제 특공대식의 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긴급 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사업을 비롯해서 산학, 협동, 연구 분야 지원 그리고 민간기업 투자자금을 관할할 관민펀드를 창설키로 합의를 했고요. 올해 일본 추경 예산에서 10조 3천억 옌을 조달하되 이를 다시 국채 발행과 기타 방법으로 돈을 조달해서 상환하는 식의 대대적인 경기부양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20조 엔이면은요, 실제 환시, 증시 혹은 채권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파급력은 몇 배로 더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문제는 바로 이 외환시장과 환율인데요. 특히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경우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결국 일본은 미국과 합의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도 부채 한도 증액이 돌아오는데 미국 국채를 좀 사준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지금 현재 문제가 또 심각한 주정부 지방채를 일본에서 어느 정도 좀 떠안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면서 환율은 조금 조치를 취하면서 돈을 풀긴 풀 것 같다. 그럼 과연 중간에 있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과연 힘의 방향성을 함께 묻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한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여러 가지 이슈로 외신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